안녕하세요, 돌리나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볼락 낚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전에 볼락 낚시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면서 낚시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알려드려서 어떤 분이 댓글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볼락 낚시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하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요령,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낚싯대가 필요하겠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낚싯대는 제가 볼락 낚시를 하려고 구입한 L대 낚싯대고, 이 낚싯대 같은 경우에 저는 1m 83cm 짜리 스피닝 릴용 루어대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한 23달러 정도 하고요. 루어 무게는 3g에서 15g까지 날릴 수 있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낚싯대가 8절대입니다. 그래서 접었을 때 길이도 20cm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가방에 쏙 들어가서 제가 이런 모바일 낚싯대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입한 낚싯대고, 이런 모바일 낚싯대를 좋아하는 저도 8절대는 끼우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4절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씩 FOC로 붙여가지고 4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볼락 낚시를 하실 거면은 이런 UL대나 L대의 그런 루어대를 사시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180에서 2m 사이 그 정도의 루어대를 이용하셔갖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포탈 사이트에서 볼락 로드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세턴 로드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독스 메멘토 그런 로드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기 경제 사정에 맞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에서 산 게 한 32,000~33,000원에 구매를 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릴이 있어야겠죠. 릴 같은 경우에는 1000번이나 2000번 그 정도 선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볼락용 릴 검색하다가 찾은 릴인데 저도 이건 사용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신제품 같은데 가격도 저렴하고 굉장히 퀄리티도 좋아 보입니다. 요런 릴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볼락 릴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릴인데 바낙스 자르곤 릴이거든요. 2000번 쓰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쿠팡에서 엄청 싸게 팔아가지고 11,000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지금은 32,000원 정도 하네요. 이제 줄이 필요하겠죠. 줄 같은 경우에는 보통 0.4에서 0.6 최대 1호까지 사용하셔갖고 낚시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쇼크리더는 1호에서 1.5호 정도 줄을 사용하셔가지고 볼락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줄은 제가 볼락 낚시용으로 사용하는 줄인데, 저는 0.45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줄도 굉장히 얇고 강도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하게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쇼크리더인데 보통 1호에서 1.2호, 1.5호 요 셋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5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쇼크리더의 길이는 길게 하실 필요 없고 30cm에서 20cm 사이 정도, 그 정도 맞추셔갖고 쇼크리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그헤드가 필요하겠죠.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0.8g부터 5g 사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사용하셔갖고 볼락 낚시를 하시면 되고, 보통 1g에서 2g, 3g 요 정도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수심이 깊거나 좀 조류가 조금 있을 때는 5g까지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웜이 필요하겠죠. 요 웜 같은 경우엔 요런 스트레이트 웜을 많이 쓰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스타일의 웜을 구입하셔가지고 지그헤드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하고 요 밝은 색 요 두 가지 사용해서 낚시를 하고요. 요런 분홍색 계열도 가끔 쓰긴 합니다. 색깔별로 한 두세 개 정도만 구입하셔가지고 볼락 낚시를 하시면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캐스팅볼이 있는데, 이 캐스팅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가 좀 멀리 있을 때 원거리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보통 테트라나 내항에서 할 때는 지그 헤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혹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좀 있을 때는 이런 캐스팅볼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볼락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캐스팅볼은 좀 저렴한 캐스팅볼이고, 좀 좋은 캐스팅볼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불빛이 나오는 그런 캐스팅볼도 있고 다양하게 종류들이 있거든요. 다른 종류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전자 캐스팅볼 같은 것들이 판매를 하거든요. 이런 걸로 사용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야간에 낚시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긴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여러가지 이런 발광이 되는 캐스팅볼들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태클박스를 이용하시면은
수납이 좋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헤드를 끼우셔가지고 다니시면은 좋습니다. 또 뒤쪽에는 이렇게 루어나 웜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굉장히 수납이 좋아서 이런 태클바스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낚시 장비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낚시를 하면 되는데, 볼락 같은 경우에는 집어등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내항에 가로등이 있으면 집어등이 필요 없고요. 가로등이 없고 어두운 곳이라면 집어등이 있으셔야 볼락 낚시가 가능합니다. 집어등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집어등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배터리 포함해서 16,700원에 집어등 만드는 방법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갖고 집어등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집어등도 제가 16,700원에 만든 집어등입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보조 배터리 이용해서 라이트를 켰는데 러닝 타임이 1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낚시하셔도 불이 안 꺼집니다. 그리고 포인트 선정할 때 볼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중여가 많고, 그 다음에 해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너무 세지 않은 곳, 은밀하고 구석진 곳, 그런 곳들에 볼락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어등을 켜셔가지고 낚시를 하셔야 볼락을 잡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집어등은 보통 30분 이상 켜놓으면 이제 집어가 되거든요. 이 캐스팅은 이쪽 불빛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던지시는 게 아니고, 볼락은 요 밖에 있습니다. 요 밖에 있고 이쪽에 있고, 우리는 캐스팅을 이쪽에다가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지그헤드를 끌고 오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볼락들의 입질이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30분 이상 켜놓으면 요런 베이트 피쉬들이 모이거든요.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고, 그 물고기를 먹으려고 큰 아이들이 이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볼락들도 이쪽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캐스팅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캐스팅을 하고 볼락이 있는 수심층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일을 열고 캐스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수면에 착수하자마자 베일을 닫고 천천히 릴링을 해주세요. 수면 가까이에서 볼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심 상부 쪽을 탐색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릴링을 하시고 만약에 입질이 없으면 수심층을 파악하기 위해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을 하고 바로 베일을 닫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시고 천천히 릴링을 해주세요. 릴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그헤드 그람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좀만 빨리 해도 지그헤드가 위로 떠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릴링 하시고 3초 정도 멈춰주시고, 뭐 5초 릴링 하시고 또 3초 멈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5초대 수심층에서 계속 지그헤드가 유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만약에 그 5초대 수심층에서도 볼락이 없으면 다시 캐스팅을 해가지고 10초를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숫자를 세주시고 10초 수심층에서 또 천천히 릴링 해주고 멈춰주고 릴링하고 멈춰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입질이 있으면 그 수심층만 계속 공략을 해서 볼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볼락을 한 5마리 잡았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입질이 없으시면 또 다시 수심층을 15초까지 수심층을 주셔서 탐색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전혀 입질이 없으면 또 웜을 또 바꿔주시고, 또 웜의 색깔을 바꿔서 또 다시 캐스팅해서 릴링을 반복하시면서 볼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웜의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 지렁이 생미끼를 좀 잘라가지고 끼우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또 볼락이 잘 올라옵니다. 계속 변화를 주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볼락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침강 속도에 따라서 또 볼락들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g짜리 지그헤드를 썼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2g으로 올리시고, 2g 썼는데 또 반응이 없으면 또 3g으로 올리시면서 침강 속도에 변화를 줘서 또 볼락이 입질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좀 있는 날에는 싱킹 캐스팅볼을 이용하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또 볼락 낚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선정하실 때 보통 볼락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쪽에서 많이들 하는데, 여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낚시를 하시면 볼락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볼락 시즌에는 또 사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사람이 없는 이런 갯바위 지형, 위성 지도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중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많은 지역들은 볼락이 서식할 확률이 높거든요. 이런 지점에 가셔서
낚시를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또 볼락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새로 찾으셔갖고 낚시를 하시면 더 확실하게 볼락의 입질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포인트를 찾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좋은 낚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갯바위가 있고 이쪽에 수중 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데는 볼락이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런 데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하셔도 볼락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새로 찾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중여가 많은 지역들은 다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테트라포트 주변이 다 숨을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볼락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런 쪽을 이제 공략을 해주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볼락들이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역 물살이 좀 약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락피시들 특히 볼락 같은 애들이 숨어있기 딱 좋거든요. 이런 데들을 공략을 해주시면 볼락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양에서도 이렇게 테트라와 석축이 이어진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볼락들이 숨어있기 좋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공략하시면서 볼락 낚시를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찾아가시면서 볼락 낚시를 하시면 더 낚시의 재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보시면서 볼락 포인트를 찾으시면서 낚시를 다니셔도 굉장히 재밌는 낚시가 되실 겁니다. 이것으로 볼락 낚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직접 볼락 낚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볼락 낚시를 하시면 되고 제가 그리고 구매했던 낚시 용품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구매처 링크를 다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더 좋은 낚시 정보, 더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